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한 팁을 통해서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천상계의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파티에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TV에서만 보던 연예인, 유명인이 다 모여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GD, IU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일단 그 파티에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들어서자마자 넓은 테이블 그 쭉 주위로 둘러싼 사람들이 있고 외적으로 완벽한 모델, 연예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방금 말한 정도까진 아니지만 꽤 화려한 모임 같은 걸 참석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TV나 넷플릭스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팔로워가 몇백만 되는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업가, 유튜버 등등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같이 갔던 친구들을 보면 저 여자 너무 이쁘다, 옆에 있으면 비교되겠지? 괜히 말 걸었다가 반응 시큰둥하면 어떡하지? 예전에 저 같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머릿속이 온통 불안했을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요. 이런 파티가 아니더라도 흔히 일상 속에서도 말이죠. 내 소개를 어떻게 해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평가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이런 소심한 마인드를 극복하고 인생이 너무 편해졌어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소심한 마인드를 극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객체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이 객체 마인드가 뭘까요? 이건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진 않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항상 남들에게 뭔가 평가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객체 마인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거나 단톡방에 뭔가 말을 하려다가도 괜히 반응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멈칫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정말 슬프게도 우리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뻔한 얘기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마음 먹는 대로 내 생각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바뀌면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다행히 하루아침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일주일만 연습하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4가지 연습법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주기입니다. 바로 남들에게 뭔가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 베풀고 나눠줘야 합니다. 이게 호구가 되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관심 있는 남자애한테 새콤달콤을 준 적이 있어요. 한 알, 2알 준 게 아니라 7개 들어있는 거 통째로 줬어요. 저는 선물을 줬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기분 좋아하고 저한테도 관심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온 거는 그 남자애의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꽤 흔하죠. 어떤 사람이 관심 받기 위해서 선물을 줬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인 상황이에요. 전 당시에는 왜 부담스러워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새콤달콤이란 걸 줬거든요. 그럼 제가 남자애한테 어떤 가치를 준 상황일까요? 제가 남자애한테 기분을 좋게 하거나 뭔가 가치 있는 걸 준 상황일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제가 뭔가를 받으려 한 거예요. 저는 먹을 거로 환심을 사려고 한 거니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목적성 있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죠. 뭔가 받기 부담스러운 뇌물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물질적으로는 뭔가를 줬지만 제가 뭔가를 받으려고 한 셈이죠. 진정으로 뭔가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진정으로 준다는 건 뭘까요? 제가 불교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불교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줬다는 사실조차 까먹으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후배가 와서 전에 뭔가 도와주신 덕분에 너무 잘 됐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잘 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뭔가를 주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마인드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려면 내 행복의 조건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같이 외부에 두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남들한테 뭘 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일 직접적인 방법이 남들의 관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관심을 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놀라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장점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장점을 보게 되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신감을 얻기 위한 두 번째 관점,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거만하고 잘난 맛에 사는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자신감 넘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괜히 세 보이려고 자신감이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남들 시선, 남들 평가에 엄청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나르들의 특징이 누가 조금만 비난해도 과민 반응을 하고 자기보다 잘난 것 같거나 경쟁자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적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리 멘탈인 겁니다. 반면에 진짜 자신감은 뭘까요? 아니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예요. 가짜 자신감이 내가 최고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진짜 자신감은 뭐 최고가 아니면 어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천상계 자존감을 갖게 되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포장하거나 특별히 관심받지 않아도 내 내면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조금 내려놓으면 외부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되고 나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꼭 주인공이어야 하고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하고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내려놓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려놓기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엄청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런 표현 대신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우리라는 단어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거는 겸손해진다기보다는 자기 객관화를 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요. 자의식이 강해지면 대화를 할 때마다 내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 너무 힘들다. 야, 내가 정확히 아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나는 싫은데? 이런 단어들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고집센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표현만 덜 써도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힘들어 이런 말을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 같네 이렇게만 바꿀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선 이게 불편해 이 표현을 이 프로젝트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주어를 바꾸는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천상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연습법 세 번째, 바로 장점을 보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거나 아르들처럼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게 아닌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은 뭘까?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파티에 갔는데 예전에는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나 배울 점은 뭘까? 이 자리에 온 김에 뭘 얻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장점을 보는 게 왜 도움이 될까요? 먼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구분짓게 되는 멋진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잘난 점만 보면 열등감이 생길 것만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장점을 봐주니까 친밀감을 느낄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대와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점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체적으로 남들에게 칭찬을 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뭔가 얻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뇌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처리할 때 그 정보가 나랑 상관이 없더라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도 풀리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천상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마지막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자의식 때문이라고 했었죠.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자의식인데요. 자의식을 가장 내려놔야 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우입니다. 자의식이 높으면 새로운 캐릭터를 내 몸에 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우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감정 몰입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어색하게 연기를 하겠죠. 그래서 연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훈련법 중 하나가 관찰하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목소리의 높낮이, 자세, 숨소리까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돌리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바깥에 두면은 일명 자의식이 타의식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표정이지? 기분이 어떨까? 무슨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 나에게만 집중할수록 자의식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순간 자의식과 불안이 훨씬 낮아질 거예요.
요즘에 다들 쇼츠만 보지 이렇게 긴 영상 다들 잘 안 보시잖아요. 긴 영상을 다 볼 만큼 집중력 좋으신 분들이 잘 없는데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진짜 성공한 사업가, 전문직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미인대회 출신,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연애를 하는지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한 현실적인 연애 조언 제가 드릴게요. 아마 이 연애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주도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딱 일주일만 구독해 보시고 내용이 별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